부동산 플러스 유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부동산 격언에 보면요, 이런 말 좀 들어보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 따라 투자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로를 보면 돈이 보이고요. 그리고 길에 따라서 땅의 개발 가능성도 또 보여진다라는 뜻을 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모든 투자에도 옥석 가리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지요? 투자 시에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의심하는 습관 꼭 길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또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점도 풀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까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여러분 위해서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문가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가로 느껴집니다. 좋은 정보들 그리고 속 시원한 정보들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한 주 만에 뵙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또 기다리는 정보들 속 시원하게 또 대방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하기 좋은 입지는 어디인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의 시기는 또 언제가 좋은 건지,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가 아쉽게 딱 끝났잖아요. 네. 오늘 그 이후부터 또 이야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광범위한 것보다 어느 부분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전국에 지금 역세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부 내륙철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혹시 시청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자, 경부고속도로 제2가 생기면 그 지역마다 IC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IC 부분에 아마 투자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부 내륙 고속철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강남에서 판교까지는 전철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판교에서 여주까지는 경강선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자, 중부 내륙 철도는 이천 부발에서 지금 여주로 써 있는데,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주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천 부발로 변경이 됐고요. 이천 부발에서 1단계가 충주까지이고, 그 다음에 충주에서 문경까지 2단계입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연결해서 지금 기존 선로를 따라가 보니 부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경부 중부 내륙 철도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자, 중부는 1단계는 원래 사실 올해 개통입니다. 2019년도에 개통이고, 그 다음에 문경은 2021년도에 개통입니다. 그런데 교량에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이천 부발부터 문경까지 2021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년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기본 발표서부터 완공까지 시청자 여러분, 여기 발표가 나면 혹시 몇 년 걸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역세권에 투자를 할 때, 자, 앞으로 뭐 3, 4년 걸린다, 뭐 4, 5년 걸린다, 이런 단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 발표가 되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중부 내륙 철도 같은 경우도,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지금 16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내가 어떤 시점에 내가 투자를 해야 단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장기가 되더라도 그 수익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뭐 중부 내륙 철도 계획이라든지 뭐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단어들이 시청자 여러분 많이 생소하시죠?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저도 전문적인 용어를 보면 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부내륙철도가 발표가 난 게 2005년도입니다. 자, 2005년도에서 기본계획 수립까지 2010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자, 5년 걸렸습니다. 자, 저 기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 공청회를 합니다. 자, 공청회를 해서 자, 이쪽 지역에 역이 생기니 자, 그럼 어떻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간들을 보면 자, 기본 계획 수립해서 2011년에서 14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기본 계획 발표했을 때 자, 여기 부발에서 자, 처음에는 제가 있죠. 여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천 부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천 부발에서 자, 문경까지인데요. 자, 보시면 자, 이천 부발에서 그다음에 여기 111역이라고 해서 요게 가남입니다. 자, 그다음이 감곡입니다. 2일역이 충주 앙성입니다. 자, 그다음이 충주역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역을 지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가남의 어디 위치에 이제 여기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기본 설계가 지나야 실시 설계에서 나타납니다. 자, 지역마다 발표는 하지만 이때 이제 가남이라는 부분이 이천 부발이라는 부분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자, 땅값은 싸겠지만 내가 수용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크다고 그랬죠.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투자 시점을 발표했을 때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실시 설계에서 투자를 하느냐 공사했을 때 투자를 하느냐 완공하고 나서 투자를 하느냐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계획 발표에서 보면 자, 중간중간에 역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감곡역입니다. 감곡역 보니까 뭐 주변에 대학교도 있고요. 자, 요 감곡역 같은 경우는 역사 위치 때문에 사실 그 지역 갔을 때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위치를 옮겨달라, 뭐 어디에서 왜 이런 역세권의 바람이 위치에 따라서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충주
앙성역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안이 있었고 2안이 있었고 3안이 있었습니다. 자, 발표를 할 때 자,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서 자, 누구는 주덕 쪽에 1안이 될 거다, 누구는 3안이 될 거다, 누구는 2안이 될 거다 해서 미리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한 곳만 빼고 두 곳은 투자해서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시 설계 때 투자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아까 5년 동안의 기본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때 투자를 하느냐, 자, 그 다음은 착공 때 투자를 하느냐. 자, 여러분 2000 부발역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여주의 간암역, 장원의 감곡역, 충주의 앙성역, 뭐 충주역, 살미역, 충주 수안보역, 괴산의 영풍역, 문경의 문경역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역 이름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역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어느 역들이 역세권 개발을 할 때 환지냐 수용도 자, 지금 2000 부발역 같은 경우는요. 안타깝게도 지금 2000 부발역이 발표했을 때 땅값 시세가 실시 설계 나오고 나서도 평당 2, 30만 원 했던 게 공사하면서 평당 500, 700씩 올라갔습니다. 공시지가가 뭐 15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용을 할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어떤 많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암역도 환지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지 방식은 민영 개발이라서 많은 수익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장원역 같은 감곡역 같은 경우는 9만 평이라는 역세권 개발이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수용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충주 앙성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역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충주 앙성역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이미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서 온천지구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어떠한 지가 상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내오다가 여기 발표가 나면서 이제 또 역세권 개발까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세권까지 개발되면 온천까지 개발되는 부분이라 아마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요. 자, 여기가 역세권이 개발이 온천 개발까지 같이 된다고 하면 서울에서는 강남에서 이 충주 앙성역까지는 1시간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핫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문경역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30만 평이 확정이 나서 지금 뭐 워낙 뉴스나 뭐 보도에 보면 워낙 뭐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지금 이슈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여기도 보면 어쩌면 수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실시 설계. 자, 기본 설계가 지나면 실시 설계가 나옵니다. 이제 역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가요? 이제 방향. 역세권의 방향을 이제 잡는 거예요. 자, 실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역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충주의 앙성역도 1안, 2안, 3안이 나왔듯이 기본 설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시 설계 후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확정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방향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천 부발에서 지나서 여주 간암면이 생기고 강곡면이 생기고 충주 앙성이 생기고 충주역이 생기고 충주 살미면이 생기고 수안보 문경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살미면 같은 경우는 살미역보다는 여기는 또 월악산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관광 쪽, 월악산 관광 쪽으로 해서도 이름이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에는 이미 이제 역들이 그 지역에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 기본 설계에서 봤을 때는 1안, 2안, 3안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시 설계에서는 이제 확정이기 때문에 1안과 3안이 지어지고 2안이 확정이 돼서 아까 충주 앙성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기본 설계가 기본 수립이 지났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에서 확정이 났을 때는 수익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착공입니다. 착공. 자, 우리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떨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이제 깃발들이 꽂히죠?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상을 하게 되면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용되는 부분들. 자, 이제 철도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익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로 제가 2배 정도 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또 지역마다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민영 개발을 해서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심히 참고해서 어떠한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할 때 여기가 수용이 될 건지 여기가 환지가 될 건지는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빨간 깃발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데는 여기가 개발이 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료를 올려놓은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중부내륙 철도망들이 구축이 되면 수도권과 충청권과 영남권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파급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주거와 상업과 업무적인 도시들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이제 앞으로 철도라는 부분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착공을 보면 자, 공사가 시작이 돼서 교량이라든지 철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도 이 착공 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자, 처음에 기본 설계에서 투자했을 때는 지가가 아주 낮았을 거고요. 이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해서 교량이 올라가고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공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투자를 할 때, 자, 저 15년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단기에 갈 건지, 중기에 갈 건지, 장기에 갈 건지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지가가 상승돼 있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아직 완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지가의 상승폭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역세권이라는 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개통이 되면 역세권 개발이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가격의 상승은, 내가 미래의 가치는 더 상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공된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투자일까요? 실수요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착공 때 토지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다가 건축 행위를 해서 역세권이 개발될 때까지 수익을 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토지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2차선이나 3차선이나 4차선 역세권 섹터 안에 들어간 그 도로를 가지고 뭔가를 내가 또 활용한다면 좋은 수익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자, 착공 때 이렇게 다 이제 뭐 환영해가지고 2014년도 중부내륙철도가 예산 확보가 돼서 공사 착공,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네요. 자, 그래서 환영해서 뭐 이제 주민들도 하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철도건설 기공식 해가지고 이제 각 처에 나와서 이제 축하도 하고 커팅식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정보는 내가 관심이 있어야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기사가, 좋은 정보를 발표를 해도 아, 저기 여기 생기는구나. 아, 저기 도로가 뚫리는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를 찾을 때 좋은 수익을 보려면 어떨까요? 아, 저기 여기 생기면 역 주변으로 개발을 하겠구나. 그래서 좋은 입지, 위치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위치가 중요하면 그 다음에 땅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용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지 처음 투자할 때 말씀드렸듯이 용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농림지역보다 관리지역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지역 중에 세분화가 돼서 계획관리지역에 투자하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 그래서 투자는 관리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도로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2차선 도로에 아니면 3차선에 아니면 4차선에 있는 주변의 땅을 선호한다면 아마 역세권 개발의 환지 방식에 들어갈 때 간보율 보상에 개발할 때 아마 많은 수익 부분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보상 금액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공사가 되면 주변의 토지 시세들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설계보다 지금 착곡되는 지가가 많이 상승돼 있겠죠? 그래도 만약에 물건이 있다면 어쩌면 나에게 그게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내가 500m 안에 섹터 안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어떠한 큰 천운이 있지 않으면 이미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네,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역세권 투자 총정리 다시 한 번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